아마 절세를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IRP, 심지어는 각종 세액공제 등등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들은 다 써서 더 이상 여지가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벤처기업의 잠재 가능성을 봐서 투자를 했는데 당장 올해 낼 세금을 줄여준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닐까요? 오늘은 고소득자 분들의 절세 갈증을 해소해줄 궁극의 방법, 엔젤 투자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료실 박 세무주치 로우텍스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엔젤 투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벤처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주식을 사는 투자 행위인데 세금을 깎아주는 게 핵심인 거죠. 이게 답니다. 제가 왜 이 엔젤 투자를 고소득자들의 끝판왕 절세 수단이라고 말씀드리냐? 왜냐하면 손익을 건드리지 않는 세법의 제도 안에서 생각했을 때 논란의 여지 없이 파워풀하게 절세되는 몇 안 되는 제도이거든요. 다른 예로 제가 연금저축을 생각해보면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을 생각해보면 900한도로 납입하면 약 12% 세액공제되죠. 그러면 한 108만원 정도 세금 효과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 엔젤 투자는 과세표준 자체를 깎아내기 때문에 세율 구간을 낮게 형성할 수도 있고, 만약에 3천만원 투자하면 세율 구간만큼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엔젤 투자에 3천만원을 투자해 100%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과세 표준이 3천만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최고 소득세율인 45%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방세 포함 49.5%인데 3천만원 중 49.5% 대략 절반인 1,500만원 정도를 세금에서 절감할 수 있는 거죠. 투자의 관점으로 고려해보면 수익률이 49.5%인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해하실 포인트, 전액 다 되냐? 도대체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냐? 그렇다면 몇 퍼센트 공제를 해줄 수 있냐? 바로 공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3천 이하까지는 100% 소득공제, 3천에서 5천까지는 70%로 바뀌어서 소득공제, 5천 이상 부분은 30%로 바뀌어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케이스별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3천만원 투자하시면 3천만원 전액 다 과세표준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최고세율 구간이신 분이라면 약 1,485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1억을 투자하신다면 3천만원까지는 100%, 다음 2천만원까지는 70%, 그러면 1,400만원으로 환산이 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30%, 1,500만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총 다 더해보면 5,900만원이 소득공제 되는 거죠. 원장님들 대부분이 과세표준 3억에서 5억 구간, 세율로 따지면 35%에서 40%대에 계시거든요. 이 소득공제액의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 절감 효과를 크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강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공제가 인정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벤처기업 직접 투자입니다. 기존에 통용되는 주식을 사는 구주 매입 방식은 인정이 안 되고요. 출자나 증자를 통해 주주로서 참여하거나 전환사채 같은 경우로 참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중 한 분은 기공법인을 설립하셔서 벤처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본인과 가족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공제를 인정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투자하더라도 엔젤 투자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 투자 조합을 설립하여 출자하는 경우인데요. 뭔가 개념도 생소하고 과정이 낯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창업 기획자나 엑셀러레이터 혹은 GP 같은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전면에 세워서 투자하는 방식인 거죠. 마지막으로 증권회사의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간접 투자라고 해서 투자액의 10%만 소득공제가 되는 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공제가 안 되는 사례도 꼭 아셔야 합니다. 사업 아이템이 좋아서 사업에 투자했지만 이 회사가 벤처 확인을 받은 적이 없거나 3년 이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재인증을 못 받아서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업이나 조합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투자처까지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언제 투자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투자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말인 12월에 몰아서 투자를 진행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혜택은 바로 보유기간 요건을 지켰을 때인데요. 기본 보유기간이 3년입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3년 이내에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주세요라고 이렇게 투자금을 회수해버리면 공제받은 세금을 전액 다 토해내야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조합 만기가 2년짜리인 데를 엔젤 투자하셨는데 만기 해산으로 투자금을 환급받으셨습니다. 보유기간 요건이 3년인데 그거를 미충족했기 때문에 전액 추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조합 해산으로 인한 환급도 처분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3년 이상 유지되는 조합인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업자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제한 없이 수급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투자 자체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 벤처기업이 건실하다면 투자 금액에 원장님 해당 세율만큼 공제를 적용해주는 엄청 큰 혜택입니다. 물론 투자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그만큼의 세금 절세 혜택은 원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법적 요건과 실무적인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엔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원장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원장님들의 세금을 지켜드리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